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두 분의 귀중한 패널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문화 담론 팟캐스트 방송이 계속 팟캐스트 방송 전체 순위, 에피소드 순위 할 것 없이 몇입니까 지금? 지금 20위대도 올라갔었고요. 그래요? 지금은 한 42권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전체 팟빵 같은 경우만 해도 4,600개라 그랬나요? 6,400? 죄송합니다. 제 숫자 약해가지고 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팟캐스트 방송 중에서 극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400개 중에서 20위권에 지금 또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이 다문화주의 문제가 많은 시민들의 초미 관심사고 그리고 불만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또 밀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이 방송을 좀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에 태클 걸고 있는 방송, 다문화 담론. 앞으로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가 제노포비아 문제입니다. 제노포비아. 네. 이 제노포비아가 무슨 말인지 대부분 우리 그 서민들은 잘 모르는 낯선 용어인데 우리 신 박사님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노포비아, 이건 이제 그 제노라는 단어고, 그다음 포비아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제 제노포비아. 이게 원래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에서 제노라는 말은 이제 이상한, 낯선.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포비아라는 말은 이제 그 공포입니다, 사실. 공포. 예, 공포증. 그러니까 이상한, 그 다음에 낯설은 것에 대한 공포증. 공포증. 네.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네, 그렇죠. 이 인간이라면 심리적으로 이제 뭐 자기가 접해보지 않은 것, 아니면 새로운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그 수용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없죠, 사실은. 인간 본능적으로 낯설은 것,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그 경계를 하고 아무래도 꺼리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 것을 이제 그 뭐 제노포비아라는 그 단어를 갖다 이제 합성을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제노포비아하고 그다음에 또 레이시즘, 예. 인종차별. 그렇죠. 예. 이 단어를 이제 그 이제 혼용해서 이제 그 쓰는데, 의미는 좀 다르죠, 사실은. 그 제노포비아는 이제 좀 지역, 이제 국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경계감,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나오는 이제 그 배타성, 뭐 그런 걸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시즘은 인종차별주의는 그야말로 이제 인종, 그다음에 피부색, 그다음에 그 인종의 뭐 조상,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배타성, 거기에 대한 그 차별, 이런 것을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하고 이제 그 제노포비아는 뭐 서로 연관성은 있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구별을 할 필요는 있죠. 예,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노포비아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좀 강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기원이 돼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제노포비아가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예, 좀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내 이권 단체들, 그다음에 그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 일부 뭐 정치인들, 그리고 국내에 좀 체류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 중에 뭐 소모토라든지, 일부 그 인권운동가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인권운동가들, 그들이 한국인들이 어떤 제노포비아적 성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제노포비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어 자체를 특히 우리가 그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신중한 면이 너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외래어, 외래 단어라는 것은 말이죠. 단어라는 것은 그냥 그 글자 그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글자 안에 또 함의라는 게 있어요. 숨겨진 그렇죠. 뜻. 예, 그러니까 어떤 단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냥 글자로 우리가 그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냥 글자로 딱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딱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글자 하나,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나에는 문화가 있고 그 속에 역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거기 가치관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모든 것이 복합돼서 나오는 그런 것이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이어진 것이 이제 그 문장이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노포비아 같은 경우에 그냥 그걸 갖다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인 혐오증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노포비아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혐오라는 의미로 그 서양에서 쓰여진 그 유래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19세기 특히 이제 그 제국주의 시절이죠. 네네. 유럽이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그 침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식민지를 만든 그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하고 인종이 다른 곳이에요. 전혀 별개의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인디언들 그들을 놓고 처음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들과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갖다 이제 그 점령하는 지배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갖다 좀 약간 혐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 아메리카 인디언들 갖다 처음에 그 콜럼버스 이후에 그 아메리카를 유럽에서는 이제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를 갖다가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인디언들을 갖다가 놓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재판까지 벌였어요. 인디언들이 과연 사람이냐? 인디언들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인간이 아닌 하층 그 하위 생명체냐? 이런 거 가지고 그 재판을 벌인 적이 있었단 말이죠. 종교적으로 카톨릭에서. 근데 결국은 그 인간이다라고 이제 그 판명이 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 사례가 있어요.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16세기의 일입니다. 16세기 때의 일인데,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제노포비아하고는 좀 다른 문제네요. 인종차별 문제죠. 요거는 인종차별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유럽인이 아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아주 하대하는 하층 존재로 취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인종차별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대한 혐오랄까 그런 것이 이제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중에 19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대량으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유입이 돼요. 자기네들 그 식민지에서 이제 그 식민지 모국으로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이제 그 유입이 되는 걸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혐오를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새로운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렇죠. 낯선 것이 내 지역이라든가 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배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래는 사실 유럽의 그 제국주의, 그다음에 그 제국주의의 그런 그 다른 지역 침략, 그거와 연관성이 상당히 깊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 지금 제노포비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 하나라는 것이
그들의 그 문화와 역사와 그다음에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에서 제노포비아 하는 것은 사실 그 상황이 맞지를 않죠. 유럽하고 그 유럽이 그 다른 지역을 갖다 침략했던 그런 상황하고 한국에서 지금 좀 그 외국인들을 갖다 대하는 상황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어디 침략한 적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제국주의적으로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갖다 지배한 적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네. 인위적으로 자신들보다 아래 계급의 하층 민족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레이시즘,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전제가 돼서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삶의 영역까지 들어왔을 때 바다 건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또 배타적인 감정까지 갖고 그러니까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갖게 되고 굉장히 좀 자연스러웠네요. 근데 듣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낯선 존재, 이방인에 대한 좀 배타성이랄까? 두려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잘못이다라고 좀 꾸짖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 면을 갖다 이제 꾸짖는 지금 상황인데 특히 이제 정부라든가 인권단체,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학계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본능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제 꾸짖는 상황인데 물론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예. 하지만 과연 우리가 외국인을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이 지금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천적으로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인권단체, 그다음에 언론 이런 데서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가부터 그것부터 따지고 봐야 되죠. 그것부터 짚어봐야 되죠.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니면 역사적으로 볼 게 아니라 뭐 근대, 현대 지금 한국인들을 보더라도 오히려 해외 사조나 문물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너무 관대해서 문제였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내지는 이거 이상하다. 좀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 대표님께서 계속 지금 골똘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뭐 혐오증, 제노포비아라고 이렇게 늘 지적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회 문제, 뭐 외국인 범죄라든지 이런 뭐 이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왜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이제 비판하고 뭐 우려하고 이런 목소리들을 그게 외국인 혐오증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외국인 혐오증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서 혐오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외국인의 그 행위가 혐오스럽다는 거죠. 예? 그렇죠. 외국인이 혐오스러운 행위를 하니까 그 행위가 혐오스럽다는 거지 외국인이 혐오스럽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면 혐오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거는 그건 뭐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런 왜곡된 지적에 대해서 너무 어떤 논리적인 항변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을 혐오하는 게 아니고 그 외국인의 혐오스러운 잘못된 그런 행위를 지적하는 거다. 그게 뭐 고상하게 지적한다고까지 할 필요 없고 혐오감을 표현하더라도 그 외국인을 혐오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의 잘못된 행동을 혐오하는 거다. 혐오스러운 행동을 혐오하는 거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항변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부산에서 사우나 당에서 이제 사우나 주인이 초량동 그때 유흥가 외국 여성의 출입을 이제
금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외국인 혐오증이니 외국인 차별이니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사우나탕 주인은 왜 그 외국 여성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은 그 손님들이, 그 동네 손님들이 그 유흥가에 있는 여성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좀 불결하게 생각했,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런 클레임을 많이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이라서 출입 못하게 한 게 아니고 그 여성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유흥가의 이제 매춘 여성이죠.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면 직업 여성. 그러니까 좀 이제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좀 이제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라면 그러니까 그게 굳이 외국 여성이라서 출입을 금지시킨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생활 뭐 형태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 다른 손님들이 이 같은 당에서 같이 이제 그 사우나를 하는 게 꺼려진다 이렇게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게 외국인이라서 출입을 금지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되고 구분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지적을 당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과연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혐오를 했는가 아니면은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혐오를 했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혐오스러워서 혐오했는가 말하자면 뭐 정당하게 그걸 명확하게 자기가 인지하고 그 항변을 논리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에 그 사우나 주인이 직접 올린 항변의 댓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언론에서 사회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걸 몰고 가는데 매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업주로서 당연한 사업 행위 일환으로 한 건데 갑자기 나를 그냥 인종차별주의자니 막 너무 커다란 이 주제로 자기를 올가매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아주 그냥 그 댓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래어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 외래어를 마구 그냥 국민들에게 그냥 세뇌시키는 하나의 그 작업의 일환이거든요. 제가 봐도 세뇌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갖다가 지금 좀 정확하게 구분을 짓지를 않고 하나의 그 외래 용어가 들어왔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전부 그냥 다 적용을 시켜버리려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그 적용을 시켜버리려는 아주 대단히 그 위험스러운 그 파시스트적인 그런 그 발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보통 파시즘 하면은 뭐 히틀러나 어딥니까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그 파시즘과 그다음에 나치즘을 갖다가 자꾸 연상을 하는데 그 파시즘이라는 건 바로 이런 데서도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례가 나오면 이것도 결국은 파시스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례를 갖다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객관성도 없이 그냥 하나의 그 용어를 갖다 빌려와 가지고 전체를 갖다 그냥 매도를 해버리려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바로 이제 그 파시스트 행위죠. 그렇죠. 용어를 아예 독점적으로 자신들이 전용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 재단을 해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다문화라는 그 용어도 말이죠. 이것도 대단히 난 좀 그 위험한 용어라고 봐요. 다문화로 해서 이 외국인 정책을 갖다 모두 그냥 다 포장을 해버리려는 이런 그 태도들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의 그 용어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 다문화라는 그 용어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아무런 그 정의도 내려놓지도 않고 그걸 그 용어를 갖다 그대로 빌려와 가지고는 번역을 해가지고 빌려와 가지고는 그대로 그냥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퍼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 다문화 모든 것이 그냥 외국인 관련만 되면 무조건 다문화예요. 다문화. 자, 그 요번에 차별금지법인가 인종차별금지법인가 그것도 인종이란 말을 안 쓰고
거기다 그 인종 대신에 다문화 차별금지법이라고.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예,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예. 이게 뭐냐면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확산하려는 그 세력들이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갖다가 완전히 좀 속되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다문화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간다. 이 단어로 계속해서 국민의 머릿속을 갖다가 이 하나의 단어로 그냥 생활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무리한 지금 발상을 가지고, 자, 그 차별금지법 앞에도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이런 그 용어들을 쓴단 말이죠. 근데 다문화라는 용어는요, 그렇게 마구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그거 말씀드릴게요. 다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인 혐오증 제노포비아로 다시 돌아와서 그게 뭐 제노포비아가 외국인 혐오든 외국인 공포든 간에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 대해서 뭐 혐오든 공포든 그런 그 느낌을 갖고 그런 자기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그걸 자연스러운 거가 표현의 자유죠. 그렇죠. 그거를 외국인 혐오 감정을 나타낸다든가 외국인 공포를 나타내는 거를 거기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사람의 그 표현의 자유니까.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뭐 유럽에서 일부 국가에서 이제 그 스킨헤드들이 외국인을 이제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뭐 이런저건 난폭한 행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범죄 행위지만은 단지 자기가 싫다 또는 뭐 외국인이 좀 이상하다, 공포스럽다, 두렵다, 혐오스럽다 이런 감정을 갖는 거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 불과한 그 정도를 그게 무슨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자기 표현의 자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국민들이 그 언론이 자꾸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뭐 제노포비아니 외국인 혐오증이니 이렇게 자꾸 이제 세뇌를 해대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이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할 수도 있고 어떤 공포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돼야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범죄 행위로서 외국인을 뭐 폭행을 한다든가, 그렇죠. 공격한다든가, 외국인을 뭐 부당하게 외국인의 인권을 뭐 침해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그 정도 이거 싫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를 그게 나쁘다고 이렇게 제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문화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폭력까지 간다. 그러니까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 미리 그러니까 그 예단을 해가지고 예단성 발언을 갖다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법적으로도 말이죠.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런 아주 초기 발상적인 그런 발언이라든가 행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단해가지고 나중에 이럴 것이다. 그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 나중에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발상은 말이죠. 그건 법적으로도 대단히 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예, 참 실제로 말이죠.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 자 지금 한국에서 인종차별 얘기를 하면서 뭐 인종차별 금지법까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종차별 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인종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 예. 그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인종차별. 아까도 내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인종차별에 아주 극심한 국가적인 단위로. 그렇죠. 국가적인 단위로 다른 지역에 가서 엄청난 그 인종차별을 저지르고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아주 그냥 극단적인 행위까지 말살을 했었죠. 말살을. 예. 그런 국가들이에요. 국가적으로 그것도. 예. 일반 개인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그런 짓을 한 그런 나라들이라 이겁니다. 미국 보세요. 60년대 후반까지 버스를 갖다가 버스에서 백인과 흑인이 같이 타지를 못했습니다. 좌석이 나뉘어 있었어요.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문이 백인 들어가는 문 따로 있고 유색인종 들어가는 문 따로 있고 그랬었어요. 60년대 70년대요. 그다음에 근자에 와서 90년대 어땠습니까? LA 그 폭동 사건 보세요. 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나라란 말이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얼마나 그 심했습니까? 그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를 갖다 좀 놓고 거기 저 인종차별, 뭐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야말로 대량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유럽인들 아메리카 뭐 자기네들이 발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인디언들을 갖다 어떤 식으로 대했어요. 그들을 갖다가 대량 학살하는 것은 갖다가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학살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압니까? 예? 산 사람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 동물 찢어 죽이듯이 그런 식으로 학살을 한 그런 그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좀 그 인종차별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에 예? 외부에 의해서 그런 침략을 당하고 당했으면 당했지 인종적으로 정말 그 차별을 갖다가 엄청나게 당했으면 당했지.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우리 가해를 하는 그런 그 경험이 있는 나라냐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제재당해야 할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지금 말이죠. 뭐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포괄적인 어떤 저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예?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 지금 그 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떼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독립적인 법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여러 가지 법에 예. 그렇게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속해 있어요. 따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그런 좀 인종차별의 국가도 역사도 없는 나라가 자 인종차별 뿌리가 깊은 나라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나서가지고 지금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그 법을 갖다가 독립법을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이 범죄 국가입니까? 전쟁 범죄 국가입니까? 뭡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전쟁 범죄 국가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그렇죠. 그런 나라도 그런 게 없어요. 야, 도대체 한국은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문화 또는 제노포비아 이런 그 외래 그 용어들을 갖다가 여기에 수입을 해가지고 원조 국가보다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하여튼 한심한 짓을 하는 게 지금 한국의 엘리트들이라는 얘기죠. 소위 그 사회 지도층들 하는 짓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야, 도대체 배알들이 있는 건지 예. 자기의 그 근본점의 그 심성 그다음에 줏대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은 법을 만들어도 한마디로 익스트림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간에 예. 한 번 했다면 극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예? 오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좀 심하네요. 자, 지금 보세요. 들어보니까. 진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한국의 진보, 난 그 진보고 보수고 솔직히 말해서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그 찬성표 보내지 않아요. 예. 진보고 보수고. 한국의 진보 보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근본 진보와 보수예요. 개념도 없는 진보와 보수들입니다.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진보라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거 소위 독재 정권 시절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그 국민을 갖다 선동을 하고 국민에게 뭐 파시즘적인 그런 그 수법을 해서 그 국민들을 갖다 제지하고 하여튼 그것을 갖다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지금. 네? 한겨레라든지 이런 신문들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다문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 외국인 문제로 해가지고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외국인 범죄 같은 경우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는 예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외국인 범죄 혐오, 그죠? 그다음에 이 불법 체류자 혐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온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혐오라는 말을 써서 좀 또 그런가요? 근데 어디 그 유 대표님 어디 여기 신 박사님께서 좀 신나라하게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뭐 보충해 주실 사안이 없을까요? 뭐 자연스럽게 인종차별 금지법으로 이야기가 옮겨오고 있는데 미국을 위시하는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한 그 국가들의 그 법 제정 나는 배경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국가들이 다른 인종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포용 뭐 이런 취지에서 인종차별 금지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적인 식민 정책의 결과로
다인종 국가가 됐단 말이죠. 예. 자기들이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로 이렇게 다인종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인종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 인종 갈등이 심해지고 국가가 지금 쪼개질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인종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하나 통합을 하려 그런 거지. 그 나라들이 무슨 유별나게 타인종에 대한 존중이니 호영이니 1인 취지에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다른 나라 이런 뭐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인종차별 금지법이 있지 않느냐. 예. 이제 이렇게 주장. 그거는 뭘 모르는 소리고 그 재정 배경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지금 금년 그 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김한길 그다음에 뭐 김재현 또 누굽니까? 또 한 사람 또 있었죠. 이제 세 사람 국회의원 세 사람이 발의한 인종차별금지법이 내용은 유사한데 예. 각각 발의가 됐다가 이제 기독교 단체하고 반공단체의 그 아주 강한 반대 부딪혀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었던가요? 아니 민주당 김한길이고. 그래서 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이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는 뭐 이런 이제 여론은 그렇게 많이 이제 반영은 안 됐죠. 뭐 우리도 이제 우리 문사연에서 저 집회 같이 참석하고 우리 메시지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 그 이제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법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뭐 인종, 출신 국가, 민족, 뭐 종교, 성별 이런 차별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지금 다행히 지금 뭐 그게 법안이 이제 취소됐지만은 지금 계속 이제 유엔에서 자꾸 이제 그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그 유사한 아까 뭐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유사한 법안이 이제 발의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모법에 그 구체적으로 그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이 그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 예.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보면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는 또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차별금지법은 그러니까 그런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그 협약보다도 더 막 나가는 그런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은 그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보면은 그 제1조에 보면은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2항을 보면은 이 협약은 채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조에 보면은 제3항에 보면은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기화에 관한 채약국의 법 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 합리적인 그 이유가 뭔가를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는 서두에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국가의 그 관할권, 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이 협약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차별금지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 포기형 차별금지법이다. 저는 이렇게 그때 성명서에도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입법에 관여한 그 전문가들이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뭔지, 예? 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거 참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엔의 인권 협약 그것은 보면은 그 속옷은 남겨놓고 옷을 벗는데 우리는 속옷까지 다 홀랑 다 벗어버리는 거네요. 아, 이게 참 뭐든지 하는 익스트림이네요. 그러니까 유엔 인권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보면 이렇게 시민과 비시민,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것은 그 합리적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차별금지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출신 민족, 출신 국가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내국인과 외국인이 권한, 법적인 권한 이런 게 동등하다. 그러면은 그런 식이면은 이 투표권도 줘야 하고 주권이라는 것, 국경이라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한민국 사라지는 거네요. 무정부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주 노동자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 헌법상의 어떤 그 원칙 그 규범을 갖다가 좀 무시하고 이 사람들의 그 권리를 갖다가 더 지나친 권리를 좀 요구를 하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비건한 대로 이제 2년 전에 이게 헌법 소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3회 이상 사업장을 이제 옮기면은 그게 이제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그게 이제 계약이 취소돼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노동권의 침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그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는 우리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그 어떤 제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제 3D 업종 같은데 이제 그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업종에 한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다가 그냥 이제 손쉽게 힘드니까 이런 서비스 업종 쪽으로 이렇게 그냥 자꾸 이제 이동하잖아요.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자꾸 이제 그 조항이 인권 침해고 노동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이제 뭐 위헌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유의 그 주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을 뛰어넘는 법 규범을 뛰어넘는 그런 억지 주장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여기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 국민과 외국인, 시민과 비시민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무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조금 아까 그 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권단체라든가 거기에 소속된 그 뭐 법률 전문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권, 그 다음에 국가, 이 개념부터 좀 바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양반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공부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 차별에 있어서 말이죠. 차별을 갖다 자꾸 얘기하는데, 차별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인격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 그리고 인격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법적인 어떤 권리, 그다음에 여기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의 권리, 이것을 갖다가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긴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주민이다. 이런 그 감성적인 얘기를 갖다가 떠들어서는 안 돼요. 예? 그건 나중에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면은, 예? 누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몇백 년 뒤에 그야말로 세계 정부를 그 점에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그때 가서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엄연히 국민 국가의 시대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주민이라는 전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개인적으로. 전 속으로 그래서 너나 이주민 해라 그랬어요. 난 여기 정주민이고 원주민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주민, 자 우리 모두는 이주민인데 이주를 해가지고 전부 각각 다 정착을 한 거예요. 각 지역에, 각 특정 지역에 자기가 사는 곳에 다 정착을 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주민이 아니고 예.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주민이었지. 그렇죠. 우리가 이주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똑바로 해야죠. 이주는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지금요. 국민국가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낭만적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구호들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소위 좀 배웠다는 사람들 있죠. 한국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수준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저 배웠다는 사람들 일부 국적 뭐 2개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은 머리 외국인들. 이주민 많네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예,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 대표적인 다문화 표방 국가였었죠. 근데 2011년도에 그 하워드 수상이었나요? 공식적으로 이제 호주는 다문화주의를 이제 폐기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일부 이권단체에서는 호주를 봐라, 다문화 국가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존 하워드 총리 맞네요. 빅 오스트레일리아 정책 공식 폐기 2011년. 그런데 그 조지 브랜디스 호주 법무장관이 최근 인종차별 금지법상 규정된 인종차별적 비방 또는 욕설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게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실렸습니다. 예, 이게 SBS 뉴스에서 11월 15일 날 보도가 됐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인종차별 금지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내국인들의 이 입과 손발을 묶었는데 이걸 좀 완화하겠다. 그럼 표현의 자유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를 더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지금 대세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호주뿐만 아니라 지금 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거기는 북아프리카하고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쥐중해를 사이에 놓고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이민자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들어오는 편인데,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경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폭동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민법을 갖다가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보면은 그 호주도 그렇고 이제 유럽 각국들의 한번 상황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옷을 다시 챙겨서 입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춥다 이거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추워져.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오히려 지금 이 옷을 더 벗고 있네요. 지금 세계화 떠들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세계화 떠들면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지금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 한국만 얼어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전 지구상에서 한국만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 이민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지금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열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민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부적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자, 이런 나라가 말이다. 영토도 작고, 그다음 인구 밀도도 높고, 식량 자급률도 낮고, 그다음 남북 분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고, 주변에 강대국들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런 나라가 지금 이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이것부터가 참 미친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 혐오증이니 제노포비아니 인종차별 이전에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국가에서 이러한 지금 조건,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올바른, 냉정한, 신중한 그런 정책을 갖다가 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 갖다가 자꾸 말이죠. 무슨 제노포비아니 그다음에 레이시즘이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호도를 할 여건이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이 아닙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제노포비아하고 레이시즘이 이거 따지고 자시고 할 한가한 사항도 아니었네요. 보니까 참 시간들이 많고 이분들이 뭔가 좀 이 세계 좀 돌아가는 상황을 현실을 이 조류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또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 외국에서 뭔가 신상,
신상 단어들이 들어오면은 제노포비아라든지 뭐 이런 레이시즘 이런 신상 단어들이 들어오면은 마치 자기가 뭐 그냥 그 단어에 말이죠. 뭐가 일가견이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가견이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그 교화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그 자세들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 그냥 그 오만한 제소로 그렇게 그 생각을 갖다 시켜버리거든요. 아, 이거 고질병이죠. 저는 이러면은 이건 정말 참 한국의 그 엘리트들이 아주 고질병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디서 그 오버랩이 되느냐면 어떤 상황이 오버랩이 되느냐면 일제시대 때 보세요. 예. 일제시대 때 당시에 그 대부분의 그 우리 한국의 그 민중들이 일자 무시겠습니다. 못 배웠어요. 먹기도 힘든 상황,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식민지 시대. 그 중에서 소수 한국의 엘리트들, 일본에서 지금 뭐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나 아주 특수하게 드물게 어디 좀 외국에서 좀 그 유학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배워온 그 외래 용어라든가 외래 사상을 가지고 마구 좀 퍼뜨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화 사상이라고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뭐 신여성, 신남성, 자 그들이 뭐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 식민지 상황에서 한국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은 다 정말 저기 정말 만주라든가 이런 데서 개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옳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여기 와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신여성 그다음에 그 개명되신 분들이 일제에 부합해가지고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뭘 했어요? 그 양반들이 겨우 정말 자기들이 뭐 좀 아는 체하면서 말이죠. 일반 그 무식한 민중들 아주 그냥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들을 갖다가 교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 오늘날 바로 아니 이제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한데 그 천황폐하 만세도 부르고 우리 조선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자국 혐오를 했죠. 예, 그 제국주의 혐오가 아니라 자국 바로 혐오를 오늘날 했었어요. 다문화주의자들도 그런 그 좀 성향이 그 부분을 한번 또 저 2부에서 이게 좀 얘기가 계속 열을 띠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듯해서 한번 2부를 한번 연결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우리 유 대표님께서 계속 뭔가 좀 발언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자꾸 이제 인종차별이니 외국인 혐오니 이런 이제 왜곡된 용어로서 국민들을 이제 자꾸 세뇌시키려는 이런 현상이 자꾸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라고 이제 거기 156개국이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 회원국들이 매년 이제 그 3월에 그 유엔 그 위원회에다 보고서를 냅니다. 그 각국이 그 유엔 인종차별 철폐 활동한 이제 거기에 개선한 활동 보고서를 내고 8월에 이제 그 회의를 해요. 그 보고 자료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그 인권 단체들이 그 같이 그 참여를 해요. 그 NGO도 이제 그 유엔에 참여해서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는 우리 정부의 그 보고서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무부 직원들 이야기 들으면 그게 아주 황당하고 아주 당혹스럽다는 거지. 이게 가서 그 해영국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트집을 잡고 공격을 받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국의 시민단체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자국 정부의 그 보고서를 헐뜯고 뭐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회의 전에 또 이 시민단체들이 그 우리 관련 그 이제 회원국 그 위원들을 상대로 또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한국의 그 보고서에 요러요러한 문제점들 요걸 가지고 좀 강하게 좀 지적을 해달라. 우리 기밀을 넘겨주고 뭐 기밀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엔 인권위원회나 이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그 보고서보다는 우리 인권 단체들이 낸 그 반박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권고 사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그 우리 정부의 그 어떤 해결 과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 유엔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는 거기에 어떤 저 외교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이제 그냥 무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어떻게든 그 개선하려고 저 노력은 해야 되고 또 그 인권 단체들은 유엔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권고를 했는데 너가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게 그 단체들만이 뭐 한국의 그 어떤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아주 그 편협하고 그 왜곡된 그는 정보, 편향된 정보만을 갖다 유엔에 가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단체들이 어떤 그 외세의 어떤 그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돈이 어디 있어서 매년 그 유엔에 가가지고 완전히 외세의 주구들이 네, 가가지고 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국 출장 가가지고 몇 사람이 가가지고 그 상당한 기간을 체류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민단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어떤 외세의 어떤 그 뭐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그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짐작을 합니다. 야, 그래서 이런 예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이거 내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과거 이제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말이죠. TV 뉴스를 보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은 이탈리아에 무슨 국제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프랑스의 그 대통령하고 총리 두 명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프랑스의 대통령은 우파예요. ዣ크 시락. 예. 그다음에 총리는 좌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리오넬 조스팽이라는 그 좌파 총리였어요. 그 둘이 이제 그 대담에 이제 이탈리아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국내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둘이 그 좌파와 우파 사이에 뭐 싸우는 아마 무슨 그 쟁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이탈리아 기자 그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딱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둘이. 야. 좌파든 우파든.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진보고 보수고 지네들이 조금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나라 밖에 나가서 떠드는 겁니다. 그냥.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치부를 갖다 거기서 다 드러내줘요. 존심이고 뭐고 없네. 네, 그러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도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이 진보 보수 다 이게 저 엉터리란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권 단체가 아니고 하여튼 그 매국 단체죠. 매국 단체. 반국가 단체입니다. 반국가 단체. 야, 이 참 그래도 법무부 하여간에 그 외교통상부든 그 유엔에 나간 우리 그 정부 부처에서는 그래도 주권 행위를 최소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오히려 무장 해제를 더 시키려고 소위 얘기하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더 앞장서갖고 설레발 친다. 이거는 진짜 매국 단체고 이건 외세의 주구고 이거 역적 놈의 새끼들이네요 정말. 예, 근데 지금 살짝 우리 좀 열 좀 풀고 좀 더 생산적인 얘기를 2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 좀 식혀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